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정수 착각수의 홍태선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축에 관련된 함정수 착각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축이라는 것이 함정수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축이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축을 정확히 두려면 축머리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축머리를 미리 잘 살피는 그런 내용을 오늘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이 실전에서는 또 이 축을 정확히 예측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강의가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자 이제부터 그 축에 대한 내용을 바둑판을 통해서 살펴보시도록 하죠. 함정수에는 상대편이 잘 응수하면 보통 함정수를 쓴 쪽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함정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소목에서 나오는 그런 함정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목에서 이렇게 두 칸 높은 협공을 했는데요. 이렇게 두 칸으로 받는 수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두 칸으로 했을 때 같이 이렇게 받는 게 보통이죠. 가장 평범한 그런 수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사선에 두자는 것은 집을 좀 크게 만들자는 뜻이 있는데요. 이 사이가 뭔가 좀 허전하죠. 이 수보다는 이 사이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백이 이쪽을 끊는 수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기 붙이는 수에 대해서 흙이 이렇게 젖히면은요. 다음에 이렇게 끊는 수를 두는데 백이 빠진 다음에 흙이 곤란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한 점과 이 한 점이 둘 중에 하나가 잡히게 됐죠. 이 요석 어느 한쪽이 잡히니까 이것은 흙이 상당히 괴로운 그런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붙일 때는요. 흙은 젖히질 않고 이렇게 늘게 되는데요. 늘면 백도 이곳을 두고요. 이렇게 두면은 흙이 이걸 밀고요. 여기를 젖히게 됩니다. 그러면 흙이 다음에 여기에 지켜서 이쪽 귀의 실리가 한 20쯤 크게 굳어지죠. 물론 백도 이쪽이 두터운 모양은 되지만 나중에 이런 쪽에 다가오면은 은근히 백도 좀 약하기 때문에 이 결과는 흙의 실리가 아주 우세한 그런 유리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은 이 붙이는 수는요. 흙이 침착하게 늘어서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은 여기를 이제 나와 끊는 수를 제1감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다음 변화에서 축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수 치고 여기까지 맞고요. 이렇게 나갔을 때 흙이 이곳을 늘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축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서 백이 이곳을 계속 이 선을 길 수는 없죠. 이 선을 계속 기어나가는 패왕선을 계속 둘 수는 없습니다. 백은 이렇게 단수 치고요. 이렇게 밀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쪽 두 점 잡는 것과 이쪽을 축을 잡는 게 맛보기로 되는데요. 백의 축머리가 지금 좋은 자리에 이곳에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백이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흙이 함정수를 쓴 포인트인데요. 이쪽 흙 두 점을 축을 방지하는 이 젖히는 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이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함정수를 흙이 썼던 거죠. 여기서 백이 곤란한데요. 백이 이쪽을 응수하면은 막혀서요. 끊어도 이돌 때문에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요석이 잡혀버립니다. 이것은 백이 곤란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쪽 두 점을 잡고 이쪽 두 점을 죽이면 이것은 백이 큰 손해가 됩니다. 이 두 점보다는 이 두 점의 가치가 월등하죠. 또 이 한 점도 거의 고립이 돼서 괴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흙이 큰 득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흙이 함정수를 쓴 노림은 이러한 변화를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럼 백은 어떻게 두면 좋을까요? 축이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백은 이 축을 쓰면 안 됩니다. 이 경우는 이 3, 3에 붙여서
흙의 응수를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를 붙이면 젖혀야 되는데요. 호구 치는 수를 선수하고요. 이러한 선수를 해놓은 다음에 그때는 축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아까 같은 수순으로 이 축을 맛보기로 양쪽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젖히는 수가 선수가 안 되죠. 지금은 젖혀봐야 이 두 점을 잡음으로 해서 이 두 점을 잡는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 싸움에서 흙이 꼭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 결과는 흙이 오히려 괴로운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흙이 어떻게 둬야 되냐면 이곳을 응수하면 호구 치는 수가 되기 때문에 흙은 이쪽을 올라서야 됩니다. 그래서 있게 되고요. 다음에 그렇게 선수하고 이 석점을 잡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백은 이곳을 단수 치고요. 귀를 젖혀서 귀의 실리를 차지하게 되죠. 이렇게 귀의 실리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결과는 백이 귀의 실리는 착실하게 차지했지만 이쪽 석점 잡은 흙의 두터움도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흙이 함정수는 썼지만 대등한 그런 결과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과정에서 축이 유리하다고 섣불리 두다가는 백이 크게 망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요. 이 장면에서 이 귀를 3-3에 붙여서 흙의 응수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한 좋은 급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신다면 처음에 흙이 둔 이 함정수는 그다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이 정석형에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흙의 함정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함정수를 써도 그 결과가 만만치 않은 그런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실전에서 이제 이런 함정수를 만났을 때 정확히 응수하시는 게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실전에 좋은 바둑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산기 쪽에 이런 형태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중반 정석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젖히고요. 같이 젖혀갑니다. 그래서 이제 늘게 되고요. 여기서 계속 밀고 올라가는데 다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백은 이렇게 끊고요. 여기서 정석적인 수순은 이렇게 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흙이 이쪽을 잡고요. 백이 이렇게 미는 수를 선수해서 흙은 실리가 굳어지고 백은 이쪽에 두터운 세력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정석인데요. 여기서 이곳을 늘지 않고요. 백이 이렇게 두는 함정수가 있습니다. 함정수의 일종인데요. 이 경우에 과연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이 이곳을 늘었을 때 흙이 고민이요. 양쪽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쪽하고 이쪽 두 점 잡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의 단점을 동시에 막아보려고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그리고 이 두 점을 살리면은요, 여기를 나와 끊어가지고요, 이곳을 끊기게 되면은 귀가 잡혀버립니다. 이석점도 괴롭고요. 이것은 함정수에 크게 걸려들은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수 치는 수는 악수가 됩니다. 이 장면에서 흑의 최선의 응수는 이렇게 있는 수입니다. 이렇게 있는 수는 이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흑으로서도 좀 부분적으로 좀 괴로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어서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한 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점은 잡혔지만 흑이 이곳을 단수 치고요. 한 번 더 단수를 칩니다. 지금 이 자체로서는 잡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이제 장문을 씌우게 되죠. 장문을 쳐서 다음에 백이 이쪽을 잡으면 이렇게 단수 치고요. 두 점은 죽였습니다만 이쪽을 젖혀서요. 이쪽의 흑집은 다 파괴됐지만 그 대가를 이쪽에서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흑으로서도 뭐 크게 손해보지 않는 좋은 응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 드리려는 지금 주제는요, 여기서 잠깐 침착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 수가 좋고요. 이렇게 막으면은 장문을 씌운다고 했는데요. 이쪽 돌이 한 점 협공한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을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아주 좋은 수가 있죠. 이게 어떤 수겠습니까? 여기서는 축을 몰 수가 있습니다. 그 축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가고요. 이쪽 돌이 있어서 축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단수 치고요. 보통 이렇게 나가서 이 돌이 단수에 몰리기 때문에 축이 성립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 여기를 끊고요. 계속 단수를 쳐서요. 이 돌의 위치가 절묘하게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나가도 밑에 가서는 걸리게 되죠. 결국 이것을 한 점 때려야 되는데 돌려쳐서요. 이으면 단수 쳐서 계속 축이 성립이 됩니다. 일종의 회돌이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쪽에 기착점이 있을 때 이런 축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처음에 그 모양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통은 단수 치고 장문을 씌우는 건데요. 여기서는 장문을 씌우지 않고 이 돌이 있을 때는 바로 축으로 몰아서 이것은 백이 아주 망하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런 돌이 있을 때 축을 백도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처음부터 이 함정수는 여기 돌이 있을 때는 근본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빠졌을 때 있는 수가 중요하고요. 축이 유리하면 무조건 이 두 점이나 한쪽이 잡히니까 백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돌이 없어서 축이 안 돼도 장문을 씌워서 처리를 하면 흑으로서는 뭐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정확한 응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중반 정석에서 나온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전에 또 상당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잘 익혀두시면 좋은 바둑을 두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실전에서 나온 그
대국에서 나온 그 축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둑은 이창호 구단과 최명훈 구단이 둔 바둑입니다. 타이틀전 결승에서 둔 바둑인데요. 정말 드물게 축이 나와서 착각한 쪽이 단명국으로 돌을 던지는 그런 결과가 된 바둑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이창호 구단이 흑이고요. 최명훈 구단이 백입니다. 지금 이쪽 하변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이 중앙에 이렇게 몰려가지고요. 지금 세 수입니다. 수가 몇 수가 없고요. 요 백도 좀 약하고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승부처가 초반부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백이 둘 차례라서 백이 여기를 끊었습니다. 백이 끊었을 때 흑의 응수는요. 흑이 가장 쉽게 돌려면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랬을 때는 여기를 단수 치고요. 여기까지 선수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수가 아주 멋진 수입니다. 이 붙이는 수로 연결이 되죠. 흑이 이렇게 나가도 막아서 차단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연결하면 백도 이쪽 사발은 백세가 좋아서 여기를 죽였지만 충분히 둘만한 바둑이라는 건데요. 백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끊었을 때 이창호 구단이 이 끊는 수에 대해서 타협을 하지 않고 이곳을 빠졌습니다. 이 빠진 수는 이제 넘겨주질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바깥에 약점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백이 이곳을 나갔죠. 나가고 이것이 이제 탈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수 칠 수밖에 없고요. 다음에 여기를 끊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바둑이 상당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아주 복잡한 긴박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쪽 치고 나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막는 게 최선이고요. 여기서 백이 다음에 이곳을 뒀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이 바둑에서 아주 중요한 하이라이트인데요. 여기 단수 친 순간 보통 상식으로 생각하면 흑이 곤란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쪽 몰면 바로 축이 되고요. 또 이쪽도 이렇게 단수 쳐서요. 이렇게 몰면은 이어야 되고요. 이쪽도 축에 몰리죠. 이 수를 둠으로 해서 이쪽 축하고 이쪽 축을 백은 맛보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은 여기서 흑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명훈 구단도 이 수를 둘 때는 이 바둑은 내가 승리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 이창호 구단이 아주 절묘한 축머리를 뒀습니다. 그곳은 어디냐면요. 이곳을 흑이 둔 겁니다. 이 수가 이쪽 축과 이쪽 축을 동시에 방지하는 그런 아주 멋진 축머리가 돼서 이 수를 보고 나서 최명훈 구단이 돌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양쪽 어느 한쪽을 잡지 못하면 백만 그대로 다 죽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가 과연 축을 동시에 방지하는지 한번 알아보죠. 일단 이쪽에 백이 단수를 쳐서 아까처럼 축을 모는 것은요. 이렇게 나가서 다음에 축이 계속이 안 됩니다. 이렇게 쳐도 나가면은 끊어봐야 이 돌이 있으니까 축이 성립이 안 되죠. 반면에 이쪽은 어떻습니까? 이쪽을 이렇게 백이 축을 모는 거죠. 백이 축을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나가는데요. 역시 이 돌이 없으면 무난하게 축이 성립이 되지만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축이 역시 성립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가게 되죠. 이 돌 때문에 축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 돌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절묘한 축머리 역할을 하고 있어서요.
이 장면에서 이 수를 보고 흑이 돌을 던지고 말았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런 충무야말로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전문 기사라면 누구나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수인데요. 이 바둑을 치고 최명은 사범이 결국은 타이틀을 따는데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충놀이 하나가 그 대승부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켜 보면은요, 이 장면에서도 아까 이렇게 충놀이까지 하지 말고요, 여기 빠진 수는 상당히 강력한 수인데 그냥 이렇게 단수 치고요, 이렇게 사석으로 이용을 해서 이 돌도 살리고요. 이렇게 두면 살죠. 이렇게 선수를 하고 뒀으면 아직도 이 바둑은 긴 장기전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바둑에서는 이 절묘한 양쪽 축을 방지하는 이 축머리를 당함으로 해서 백이 허망하게 불개패를 당하는 그런 예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함정수 착각수에 대한 축에 관련된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에 실전의 그 축머리는 정말 대단히 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축을 전문기사 최고의 기사들도 착각하기 때문에 아마추어 여러분도 축을 보실 때는 조금 경각심을 갖고 미리 축머리를 예측하시면 훨씬 좋은 바둑을 두실 수 있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